마사 누스바움은 1947년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연극과 고전학을 공부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시작으로 윤리학, 정치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 페미니즘, 교육 철학, 동물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인간의 역량과 좋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현재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및 철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연봉, 넓은 집,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마사 누스바움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의 지혜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감정,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탐구해왔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꽃피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마사 누스바움의 핵심 사상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길을 함께 모색해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의 가치를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기능하고 꽃피울 준비가 되었다면 그녀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역량 접근법 인간다운 삶의 핵심 조건들. 우리는 종종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GDP나 평균 소득 같은 경제 지표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사 누스바움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아마르티아 센과 함께 발전시킨 역량 접근법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텅 빈 운동장에 최고급 축구공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 안전한 환경, 그리고 놀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스바움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역량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생명, 건강, 신체 통합성, 감각 상상사고, 감정, 실천이성, 관계, 다른 종과의 관계, 놀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진정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지성 이성만큼 중요한 감정의 역할. 오랫동안 서양 철학에서 감정은 이성보다 열등하며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이러한 이분법에 도전하며 감정 또한 우리 삶과 도덕적 판단에 필수적인 지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격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가치가 침해당했다는 인식과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스바움은 두려움, 연민, 사랑,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부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적정의 문학을 통한 공감 능력의 확장. 법정의 판사는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여기에 더해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시적정의라고 부릅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등장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기쁨, 슬픔, 고뇌를 함께 느낍니다. 예를 들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으며
장발장의 고통과 분노, 자베르 경감의 완고함, 코제트의 불행에 공감하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만나는 타인의 복잡한 내면과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훈련이며, 이는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갖춰야 할 중요한 도덕적 역량이라고 강조합니다. 공감 없는 정의는 차갑고 때로는 잔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세계시민주의 인류애에 기반한 연대의식. 우리는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고데스토와 철학자들의 이상을 따라 우리 모두는 특정 국가의 시민이기에 앞서 세계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고 한 지역의 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 빈곤 문제, 난민 문제 등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누스바움은 우리가 좁은 국가주의나 지역주의를 넘어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집만 아니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을 끄고 이웃을 돕는 마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성과 인간 존엄성 약함 속에 깃든 가치. 우리는 종종 강인함과 독립성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고 취약함이나 의존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인간의 취약성이야말로 우리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다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연 등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언제든 우리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섯 번째, 분노와 용서. 정의로운 분노와 성숙한 용서. 분노는 종종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누스바움은 분노에도 정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당함이나 불의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분노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이러한 분노가 복수심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대신 그녀는 미래지향적인 이행적 분노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용서에 대해서도 그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자의 진정한 뉘우침과 재발 방지 노력이 선행될 때,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자유주의 교육의 옹호. 비판적 사고와 민주시민 양성. 오늘날 많은 대학 교육이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 전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복잡한 세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타인에게 공감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하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합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8번째, 동물 권리와 정에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 누스바움의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녀는 역량 접근법을 동물에게도 적용하여 동물들이 각자의 종에 맞는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비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 오락을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 서식지를 파괴당하는 야생동물들을 생각해봅시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동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에 해당하며, 이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번째, 노년의 존엄성.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노년을 단순히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약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외출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집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는 그들의 놀이나 관계 역량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누스바움은 사회가 노인들의 건강, 사회적 참여,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이며 모든 세대가 존엄하게 늙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랑과 욕망의 윤리학 관계 속에서의 성장과 책임. 사랑과 욕망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감정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누스바움은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저작들을 통해 사랑과 욕망의 복잡한 본질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향연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넘어 더 높은 가치와 선을 향한 추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건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랑과 욕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사 누스바움. 그녀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잠재력은 충분히 꽃피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길은 어쩌면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가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늘 누스바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 모두가 함께 꽃 피울 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